지금부터 문제 2번 표 조건 수행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 입력이 표와 캡션의 입력이 다 끝났죠? 자, 그러면 아까 책을 보면서 표 조건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그 조건 수행을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표 전체 표하고 캡션을 도둠 10포인트로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캡션을 블럭 지정하고요. 도둠 10포인트로 바꿔줍니다. 자, 도둠 10포인트.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하라는 말은 없지만 출력 형태에 보면 오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직접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 정렬해주고요. 그 다음에 표 전체를 블럭을 잡을 건데 표 블럭 잡을 때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표 블럭 지정하라는 것은 이 첫 번째 셀 안에다 마우스 놓고 여기서부터 마우스를 쭉 드래그해서 이 표 안에 내부에서 전체 블럭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표 내부를 블럭 설정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둠 10포인트로 바꿔줍니다. 도둠 10포인트. 자, 이렇게 해서 1번 조건이 다 끝났고요. 2번은 정렬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표 전체 블럭 지정한 거 해제하지 말고요. 2번 조건 한번 읽어보세요. 2번 조건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라는 거죠. 자, 그럼 전체 블럭 지정된 상태에서 일단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그럼 문자와 숫자가 다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숫자만 오른쪽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자, 바깥쪽 클릭해서 블럭 지정한 거 해제해주고요. 숫자는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서울 바로 아래쪽에 568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부터 숫자 데이터가 시작이 되죠. 여기부터 마우스 드래그 시켜서 블럭 설정을 하는데 합계 영역이 비어 있다고 여기를 빼놓지 말고 나중에 합계를 나오게 해주면 거기도 숫자가 들어가니까 합계 영역까지 오른쪽 정렬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맨 끝에 합계까지 블럭 설정한 상태에서 오른쪽 정렬 메뉴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번까지 조건이 끝났어요. 자, 이제 3번 조건 볼게요. 자, 3번 조건은 셀 배경색, 면색을 노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출력 형태를 보면서 어디까지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지를 보면서 블럭 설정을 해주세요. 블럭 설정을 하고 셀 내부에 배경색 칠하는 메뉴는 어디에 있냐? 바로 위쪽에 보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여기 페인트 통 도구 같이 생겨 있는 곳 있죠? 이게 셀 배경색이라는 메뉴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노란색을 선택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들어가면 색상판이 빨주노초 파남보 색상이 아니에요. 그냥 오피스의 기본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라색 맨 끝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눌러주면은 다른 색상표가 쭉 나와요. 그 중에 오피스를 선택해야 빨주노초 파남보 색상을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상표를 오피스로 바꿔준 다음에 노란색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번까지 끝났고요. 자, 이제 4번 조건 볼게요. 4번은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 사용할 것. 캡션 기능은 이미 해줬으니까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럼 합계는 이 숫자들의 합을 구한 거니까 568이라는 숫자부터 아랫고 여기까지 블럭 지정을 해주고요. 요때 이 오른쪽 합계 빈 칸까지 블럭 지정을 해주세요. 아래쪽을 블럭 지정 안 하는 건 합계 맨 마지막 셀에 보면 대각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합계를 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개에 대한 합계만 구해주면 되니까 여기 3번째 줄까지만 블럭 설정을 해주세요. 손을 떼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쪽에 2번째 보면 블럭 계산식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자, 블럭 계산식에서 여기서는 지금 합계를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합계를 선택하고 나중에 어떤 때는 평균을 계산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여기 있는 블럭 평균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블럭 합계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오른쪽에 보면 합계가 계산이 돼서 나오죠. 자동으로 합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이렇게 해서 4번까지 조건이 끝났고요. 자, 마지막 조건 선 모양만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처리할 것. 이 조건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선 모양 바꿀 때 맨 처음에는 대각선을 먼저 그려주는 게 편해요.
대각선 선 모양이 기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기본선으로 나오고 있을 때 대각선을 먼저 선택을 그려주면 돼요. 마지막 셀에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셀에. 그 다음에 선 모양 그리는 메뉴는 아까 우리 셀 배경색 칠했던 그 바로 앞쪽에 셀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테두리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셀 테두리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요. 대각선 양쪽으로 X자 다 그려줘야 되니까 2번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각선이 그려졌죠. 이제 테두리를 2줄 선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선 모양을 먼저 변경을 해줘야 돼요. 자, 선 모양 변경해주는 메뉴는 이게 선 모양 변경해주는 메뉴예요. 이 메뉴 눌러준 다음에 셀 테두리 모양 들어가세요. 셀 테두리 모양. 자, 여기 보면 전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선 모양이 나오죠. 자, 그 교재에서 나온 것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2줄 선으로 바꾸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줄 선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선 모양을 바꾼다고 해서 테두리가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테두리 모양을 바꾼 다음에 어느 곳을 내가 2줄 선으로 바꿀 건지 그거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전체 테두리를 2줄 선으로 바꿔야 되니까 표 안에 내부를 전체 블럭 지정을 또 다시 해주세요. 해준 다음에 셀 테두리 메뉴로 들어가서 어디를 내가 지금 블럭 지정한 영역의 바깥쪽,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네 부분을 다 2줄 선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바깥쪽 모두라는 선택 메뉴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2줄 선이 제대로 그려졌는지 보려면 바깥쪽 흰 영역을 클릭을 해주세요. 어때요? 왼쪽, 위에, 오른쪽, 아래 전부 다 2줄 선으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칸에 세로 줄이 2줄 선으로 여기가 2줄 선으로 돼야 되니까 첫 번째 칸만 블럭 지정하세요. 자, 첫 번째 칸의 바깥쪽 테두리를 모두 2줄 선으로 바꿔주면 오른쪽도 2줄 선으로 바뀌겠죠. 자, 셀 테두리 바깥쪽 모두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메뉴를 이 도구를 한번 클릭만 해주면 돼요. 자, 바깥쪽 클릭했더니 어때요? 여기 2줄 선으로 바뀌었나요? 자, 그리고 또 첫 번째 줄의 아래쪽이 2줄 선이어야 되니까 첫 번째 줄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셀 테두리 아까 그 메뉴 그대로 한번 또 선택해 주세요. 바깥쪽 클릭해주면 아래쪽도 2줄 선으로 변경된 게 보이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조건 수행이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표 작성이 완성이 됐습니다.